대만의 특히 TSMC 파운드리 전략, 우리 한국 삼성전자와 차이점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만들고 파운드리 만들지만 휴대폰도 뭐 모든 것을 만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집중력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머리 숙인 패키징 힘, 삼성전자와 TSMC의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의 2강의 내용인데요. 엔비디아가 머리 숙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TSMC입니다. 그럼 이 TSMC와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차이, 그 부분 오늘 꼭 명심하시고, 그 차이가 지금의 차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가고 만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 패키징에 관련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2022년도 이 반도체 시장에 관련돼서 순위를 보면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뭐 안 된다 하고 있었지만, 물론 2021년도 비해서는 매출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줄었지만 삼성전자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인텔이고 4위가 SK 하이닉스, 6위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쨌든 2022년까지는 보시는 대로 메모리 쪽의 반도체 관련 그 기업들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23년도 이제 1월달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자, 그때 다시 인텔이 1위를 차지합니다. 자, 인텔이 매출액이 111억 9억 3,900만 달러, 전년 동기하면 마이너스 37.5% 줄었고요. 삼성전자 2위로 내려앉았지요. 그죠? 많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55.7%.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죠? 89억 2,900만 달러. 그리고 앞서 4위, 6위에 있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0위권 이내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순위를 퀄컴,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인피니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 페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애플까지 해서 특히 인피니언 같은 경우는 애플과 함께 유일하게 매출액이 늘었던 업체. 그러니까 그만큼 페립스, 파운드리 업체 쪽이 지금 2023년 1분기부터,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 지금 페립스 쪽으로 완전히 순위가 많이 바뀌겠다는 겁니다. 자, 국뽕이 차오르네요. 네, 확실히 많이 저조합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옴디아에서 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봤다면, 자, 파운더리만 좀 빼볼게요. 이 파운더리만 빼서 보면, 이 자료는 트렌드 포스에서 한 데인데요. 자, 상위 10대 파운드리 사업자 1분기 매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파운드리도 줄었어요. 18.6% 줄었고, 이 금액이 273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매출이 줄었는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 특히 1, 2 사업자 간의 시장 점유율은 더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16.2% 줄면서 167억 3,500만 달러 기록하면 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1.6% 올라서 보시는 대로 60.1%를 차지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출은 TSMC보다 2배나 줄었습니다. 36.1% 급감했고 34억 4,600만 달러를 머물면서 시장 점유율도 오히려 3.4% 떨어진 12.4% 기록. 그러니까 그 중에 1.6%를 TSMC가 가졌고 나머지 1.8%는 다른 글로벌 파운더리나 UMC, SMIC 등 이런 업체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시장 규모가 앞서 반도체 매출하고 파운드리하고 하니까 파운드리가 지금 시장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차이점. 자, 차이점 가장 우리가 쉽게 보니까 뭐 정보 목적이라든지 제품 기술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생산 방식에서 알 수 있어요. 자, 메모리는 소품종이지만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메모리는 다품종인데 소량 생산을 해요.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만들고 측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TSMC는 삼성전자를 메모리에 절대 따라갈 수 없다 하면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화를 시켜야지만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택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는 20대 80, 메모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고, 근데 이 비중이 앞으로 비메모리 쪽, 시스템 쪽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스피커부터 TV, 냉장고 등등 가전까지 이제는 모든 곳에서 반도체 부품인데, 이 반도체 부품이 뭐다?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펠립스, 그다음에 인텔,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전자인데 이 둘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다는 거죠. 이 시스템 비메모리 쪽에서 보면 여러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디자인부터 해서 패키징, 어셈블리 앤 테스트까지 한 5종류의 분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기술력을 본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기술력 수준이. 이퀴먼트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기술력 좋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도 1위를 차지하는 게 없어요. 다 좋은데, 기술이 다 중간 정도는 되고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위를 하는 게 뭘까? 야, 우리는 비밀 시스템적 이건 최강이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대만, 타이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나라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디자인 쪽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강한데 메터리스 관련 부분에서 오히려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중국 양대 산맥에서 대만은 특히나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와 대만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본다면 메모리 쪽에는 지금 비중이 조금 줄겠지만 현재까지 44%, 자 45%까지 뭐 60%까지 갔다 44%. 그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 로깅 같은 경우는 8%. 그다음에 아더 로깅 같은 경우도 8%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리티드, 자 소자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돼요. 특화하면 특화할수록 우리나라 쪽 관련 쪽 이런 비중은 점점점 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TSMC의 차이,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1분기 파운드리 시장은 60.1, 12.4.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격차가요. 이게 TSMC라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격차가 가면 갈수록 지금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자, 파운드리는 원래 주조 공정을 통해서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파운드리라는데, 이게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위탁 생산 전문 업체, 그러니까 페립스 같은 반대죠. 설계와 기술만 하는 업체를 페립스, 이거의 페립스한 설계와 기술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바로 이 파운드리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페립스 업체들은 설계와 기술 개발에 더 중점적으로 갖고 하고 또 이 위탁 생산 전문하는데 이 상당히 아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문 업체가 아니면 둘 다 양쪽 어정쩡하게 하게 한다면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고 수익이 그렇게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페립스는 페립스만 하고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만 하는 거죠. 근데 파운드리와 페립스가 기밀 유지에 상당히 민감한 이 반도체 업성 특성상 한번 주도권을 잡은 애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TSMC가 있어,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우 너 물량도 안 되고 야 삼성하고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얘들 기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파운드리 관련해서 뭐 7, 5, 3 이렇게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이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3나노미터 같은 경우, 3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더 빨리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2나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터 플래그를 계획하면서 더 빨리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삼성이 TSMC보다 앞선 3나노 프리미엄이 대등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2나노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겠다. 내용 보면 아 삼성전자가 결국은 따라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만은 뭐 삼성전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MC가 전 세계 AI 칩 생산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뿐만 아니라 현재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어디입니까? 애플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거의 모든 물량을 TSMC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 AMD, 인텔 등등까지 거의 모든 페리스 업체들이 이 TSMC 생산 라인만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앞서 삼성전자가 더 빨리 3나노를 빨리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TSMC가 삼성전자 격차를 벌인 게 3나노부터 오히려 더 격차를 벌이고 많은 주문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뭐 삼성은 내년부터 이제 뭐 2나노 관련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지만 한 가지가 아직 더 부족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 방송에 제가 언급했죠. 최근 AI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전 세계 엔비디아의 GPU를 원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여전히 모자리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이 납품하는 업체는 바로 이 TSMC인데 TSMC가 엔비디아를 전체로 다 못하거든요. 애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 생산을 좀 늘려주세요.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삼고초려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집 여력이 없다 하는데 솔직히 엔비디아 칩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요. 칩 하나당 1,500만 원 이상 하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마침내 이 엔비디아 외침에 TSMC가 응답해서 우리 생산을 조금 늘려주겠다. 지금 8개월 지금 대기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줄여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AI 시대의 지배자를 불리는 엔비디아마저 TSMC 앞에서는 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의리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파운드리 주요 3사 양산 로드를 보면 아직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보시면 삼성의 4나노도 그렇고 3나노도 그렇고 항상 조금씩 삼성전자가 더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페리스 업체들은, 그죠? 이 페리스 업체들은 이 TSMC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TSMC보다 먼저 3나노 관련해서 양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페리스 업체들은 여기를 보느냐? 좀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3나노 관련해서 수요에 관련 문제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 플러스 후공적인 특히나 이 후공적인 이 패키징 기술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까지 너희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도 우리 소부장 기업들 특히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찾는 이유가 그 미세한 못 섞는 그런 이 부품 관련 트랜스폰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때문에 지금 소부장 기업에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실질적인 원인이 패키징 기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플이 지난해 공개한 괴물침 그 다음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간 M100까지 모두 이 TSMC의 코스 패키지 기술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운더리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 자, 보시면 이 파운더리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설계 생산, 이게 이제 전공정이에요. 그 다음 패키지가 파운더리 반도체 생산은 크게 설계 생산 패키지 이걸로 나누어지는데, 그죠? 이 설계와 생산을 전공정, 패키지를 후공정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반도체 패키징이 참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전자기기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으로 칩을 기판위에서 장착하는 과정에서 칩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이 전자신호, 칩과 칩을 계속 연결시키는데 이 전자신호를 만들면서 가공하는 기술이 바로 패키징이라는 얘기죠. 이 반도체 패키징의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패키지 적증, 집 적증, 실리콘 간통 접근. 다수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쌓는 적층 기술, 이게 바로 반도체 패키지다. 그걸 따라서 파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이 반도체 패키징은 전공정에 비해서 주목도가 낮았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전공정 설계와 생산했을 때 그 부분, 그러니까 3나노, 5나노, 그 다음 2나노까지 그것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 나노미터와 수율 등 첨단 기술의 경제, 특히
AI가 접목되면서 이 패키징에 들어가면 어떻게 조금 새로운 반도체 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TSMC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 난제를 풀어내면서 지금 이 파운드를 지금 60%라는 독점적인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고성능 반도체 패키 시장이 지금 보시는 대로 2021년 27.4억 달러에서 2027년 6년 만에 78.7억 달러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히나 이런 글로벌 정보기술 패키징 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 5G, 앞서 얘기했던 가전, 스피커 등등 이런 쪽이 다 뭡니까? 이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패키징 시장은 아직까지는 절대 강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는 TSMC가 지금 60.14, 그죠? 자,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현재 40.4, 그러니까 40% 이상 되는 거의 반독점 기업이 하나씩 있는데, 패키징 기업은 대만의 이 ASE가 30%밖에 안 돼. 그리고 이 미국 엠코가 15%. 자, 이 미국 엠코 관련해서는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미국 엠코가 미국 회사지만 원래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업체였다는 거. 그럼 만약에 저기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패키징 관련해서 특히 엠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죠? 자동차 관련 패키징 기술 세계 넘버1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완벽한 회사를 우리가 또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죠. 3위 업체는 여러분들 중국 업체입니다. 참 놀랍죠, 중국도,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 반도체 패키징, 특히 TSMC의 이 코버스는 패키징 영역에서 단순한 칩 포장을 넘어 얇은 막에 입체적으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쌓아 올려서 큰 폭 올리는, 그러니까 자, 요거에서 이걸로 하는 거지. 근데 요걸 칩을 여러 가지 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요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자기류를 막 이러는데, 이 기술이 반도체 패키징의 지금 최고봉이 TSMC. 근데 이 부분 아직까지는 2D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3D 개발 단계가,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 단계가 많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이 패키징 기술이 엄청난 성능 향상하면서 완전 새로운 칩을 나왔는데, 그게 바로 TSMC의 이 기술인 거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서로 다른 반도체를 묶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 자,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 AMD는 TS 그들이 가진 포장 기술이 없이는 자사의 핵심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엔비디아, 애플, AMD까지 설계 다 했어, 그죠? 설계 다 했고, 그 다음에 야, 이대로 하면 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도 자, 3나노가 있고 TSMC도 3나노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3나노 기술로는 자사의 핵심 제품을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다. 왜? 바로 이 패키징 기술이 삼성전자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웬만하면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엔비디아가 TSMC 야, 너가 물량 더 늘리라는데 못 늘려. 에이씨, 그러면 삼성전자 바꿔?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TSMC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만큼 패키징 하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이 고급 패키징 기술 개발에서 지금 총력전을 개발해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패키징 기술 고도라는 것을 물론 관련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대만이 어떻게 보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패키징 관련해서 최고봉입니다. 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TSMC와 패키징 관련해서 전면 싸움을 하겠다. 삼성은 어떤 거냐면 3D 큐브입니다. 이제 2D에서 한 단계 더 레벨, 2차원의 평면 패널에서 펼쳐진 핑크를 3D 수직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TSMC는 기술을 한층 넘어서 I큐브, X큐브의 패키징 기술을 한다. 그래서 3차원 패키징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TSMC를 절대 못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글로벌 패키징 업체들 순위를 보신다면, 자, 1위가 대만 ASE, 2위가 미국 엠코, 그다음에 3위가 중국의 스테이트 치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위부터 10위까지 한번 해설 한번 보십시오. 다 대만입니다. 그죠?
솔직히 삼성전자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대만의 패키징 기술을 따라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세계 10위권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곳이죠. 그죠? 8곳이 다 대만이에요. 대만이 다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도 없을 뿐더러, 그죠? 한국 기업 점유율이 모두 합쳐서 세계 안인 PTA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패키징은 있기는 기술은 있긴 있지만 이거를 상용하고 AI적으로 접목시키기에는 아직 기술이 한참 모자란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보면 뭐 주식하시는 분, 특히 반도체 하시는 분은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SF 반도체, LB세미콘, 네페스. 이쪽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에 패키징을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 패키징 기술, 특히나 지금 네페스가 그 관련해서 자회사 6천억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 여기에 근데 보면 인력 부분도 엄청 부족해요. 자, 국내 패키징 전문 인재는 2020년 수준의 기준 500명 수준에 불과하고 있어요. 근데 TSMC 후공정 연구개발 인력은 2010년에 벌써 2,881명에서 2022년에 7,404명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몇 배 차입니까? 14배에서 15배 이상의 차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패키징 쪽 대만 뛰어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정은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 하청, 그렇죠. 삼성 하청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엠코 테크놀로지에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준다면, 엠코 테크놀로지는 자동차 칩 패키징 테스트 부분에서 1위를 차고, 그 대만에 많은, 중국은 솔직히 중국 관련 쪽이 되니까 3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엠코 테크놀로지 자동차 측이, 그죠? 특히 인피니온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 있겠죠. 패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ADS 기술이 탑재된 신형 자동차들이 출시되고 차량용 반도체 증가하면 엠코 테크놀로지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엠코 테크놀로지, 예전에 엠코 코리아라고, 이 엠코 코리아의 전신은 뭐였냐면 국내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아남 반도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만 할 때 유일하게 비메모리를 했던 반도체가 바로 아남 반도체. 이 아남 반도체 회장이 고 김양수 창업주거든요. 이 김양수 창업주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그죠?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반도체가 미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김양수 창업자가 삼성전자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반도체 사업이 미래의 핵심이라고 권유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남 반도체 고 김양수 창업주였죠. 근데 이 아남 반도체가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다가 90년대 외환위기 직경탄을 맞아서 구조조정을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냥 국내로만 어떻게 보면 했다면 괜찮은데, 결국 이 아남 반도체 누가 가져왔습니까? 동부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요 부분, 이 비메모리 패키징을 빼서 이걸 누가 가져가냐 하면 아남 반도체 미국 판매 담당이었던 엠코 테크놀로지가 인수를 하면서 엠코 테크놀로지가 된 거죠. 만약에 이때 이 패키징물을 국내 동부에 같이 판매를 했다면, 결국은 뭐 동부가 못 키웠다면 국내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 분들, DB 하이텍도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자, 그랬다면 우리나라도, 특히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페립스 쪽이나 이런 파운드리 쪽 지금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세계적인 기업 이익가 나올 수 있었다는 부분.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외환위기 때 구조적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왜 저런 알짜배기를 미국에 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TSMC는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를 이겨내고 인텔을 이겨내고, 이 파운더리 쪽에서는 정말 대세인 애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다 머리 굳게 머리 숙이게 만들었냐. 이 세 가지 비율은 뭔가? 자,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비슷하게 가거나 좀 빠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죠? 매출이 점점점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 TSMC가 대만의 경제 기여도나 삼성전자 경제 기여도
지금 TSMC가 국내 총생 GDP에서 5.7%, 전체 수출 비중에서 9.7% 차지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수출에서 얼마 차지하느냐? 얼마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17%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 비중에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으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를 정말 강하게 더 밀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견고한 대만 반도체 방패 TSMC가 저렇게 성장하고 된 계기 세 가지 성장 비결은 첫 번째가 바로 기술이고요. 두 번째가 인재, 그리고 세 번째가 정책입니다. 특히 대만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70%, 80%를 반도체에서 국가 이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곧 대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난 페립스 쪽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솔직히. 1위 애플부터 해서 25위 르네사스까지 이 모든 기업들이 누굴 보고 있다? TSMC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앞서 패키징이 또 있었지만 기술력 차이 부분 조금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 자, 이 5나노 이후에 TS 점략은 753으로 이렇게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해서 자, 발전을 80, 그 다음에 15% 초반 5나노에서 파격적인 변화를 노리겠다. 그래, 5나노부터 승부를 걸겠다. 이런 거였고, 삼성은 753을 해서 점점점 갈수록 35, 50% 이렇게 증가하면서 점점점 갈수록 이렇게 하다. 왜? 우리가 기술이 더 빨랐으니까 그렇게 점점 기술하면 TSMC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기술력 한계 때문에 둘 다 이렇게 3나노로 바로 가지 못하고 4나노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같은 경우는 실제 수율이 40%대 하게 되면서 5나노 양성 당시에도 수율이 매주 낮았는데 이게 수율이 낮다 보니까 삼성전자 기술력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TSMC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단독 선두를 굳히면서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선단 공장이 높은 수율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두 TSMC에 갖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는 양분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3였던 대형 페립스까지 물량까지 TSMC가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소화를 못한 캐파 부족이 계속 이어내면서 모든 것이 TSMC 쪽으로 몰렸던 거죠. 이렇게 완벽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빠르기는 빨랐지만 완벽한 기술은 TSMC가 아직도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자, 이 보이십니까? 대만 정부는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하협력 프로그램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산악지대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을 가공업단지로 조성하면서 이 대학 정부 출연기관에 입주하면서 학교당 매년 100명에서 150명 상당의 석박사를 인출을 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매출 벨트를 보면 신주과학단지, 그 다음 중부과학단지, 남부과학단지에 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 799조 2,800억. 자, 올해 대만 국내 총생산 GDP에서 지금 몇 프로인가? 66%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과학단지 벨트도 하고 여기서 지금 매년 학교당 매년 100명에서 150, 우리나라는 꼴랑 500명이 단데 얘들은 지금 매년 100명에서 150명 여기서 인재도 배출하고 여기서 돈까지 지금 벌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법무부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방점을 찍고 국가 반도체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짜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기술 일부 외국대 학사 졸업자에 대해서 최소 2년 경력 요건을 조금만 폐지하면서 우수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연봉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한번 보십시오. 매출 역성장도 했지만 평균 4%에서 5% 인상도 하고 지난해 연봉 10% 인상도 하면, 그러니까 근로 여건을 계속적으로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만 근로자 평균 연봉이 67만 달러인데 반도체 업계는 평균 연봉이 96만 달러, 1.5배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저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그 다음에 인재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어떤 조건보다 좋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조정관님, 국가 주도 반도체 몰빵. 네, 맞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자, 대만형 칩스법 관련해서 계유 및 자격 요건을 보면 5월 1일 날 입법을 했는데, 자, 여기에 뭐 R&D 투자를 한다는 거죠. R&D 투자액이 60억 대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여기에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비는 6% 이상, 그다음에 유효세율은 12%,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15%, 그죠? 그리고 투자액이 25%, 법인세에서는 최대 30% 감면을 해주겠다. 그죠? 법인세 30% 감면인데 엄청납니다. 그죠? 여기에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도 보시면 R&D 투자 관련해서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당연도 설비 투자액의 100억 대만 달러 이상의 투자액의 5% 법인세에서 최대 30% 감면. 마지막으로 R&D 플러스 설비 투자에 대한 감면액의 당의 법인세 절반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 정부는 반도체 외에 균등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핵심 공급망, 패키지든 파운드리, 반도체에 관한 핵심 공급망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최대한 투입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만 우리는 살리면 된다. 여기에 반도체 자원만 투입을 하겠대.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앞서 봤던 대만 반도체 벨트 루프를 3개나 했죠. 그 다음에 4세대 메모리 M램 개발도 지금 주도하고 있고, 대만 정부 TS 적극 지원해서 밝혔고, 우리나라 또 웨이퍼도 상당히 약하거든요. 웨이퍼는 거의 우리나라 지금 빵 풀을 겁니다. 아마 바쁠. 근데 대만은 벌써 새 웨이퍼 공장 2024년에 가동 예정. 그러니까 지금 패키징 후공정 쪽에서 대만이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 정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삼성 이기려면 전체적인 매출에서 아직 삼성전자가 앞서지 않습니까? 삼성 이기려면 TSMC로 무조건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정부 기업이 연결해서 공장 20곳을 지금 추가 건설 중이라는 겁니다. TSMC를 비롯한 이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패키징 후공정을 기술이면 기술, 인력이면 인력, 그 다음에 정책이면 정책, 이 모든 것이 지금 삼위일체가 되면서 계속 파운드리,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나 지금 내용만 딱 보시면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가장 많은 유보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이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 이런 인력풀, 여기에는 정책적 이런 부분을 대만 정부처럼 저는 확실하게 핵심 공무만을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서 도움 주겠다. 이런 부분이 없는 이상은 정말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TSMC의 전략이 오직 파운드리입니다. 오직 파운드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TSMC가 선택한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파운드리 부품만 생산하겠다. 그래서 고객사와는 경쟁하지 않는다. 오직 파운드리만 하는 이 전략이지. 대만의 특히 TSMC 파운드리 전략, 우리 한국 삼성전자와 차이점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만들고 파운드리 만들지만 휴대폰도 뭐 모든 것을 만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집중력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애플이나 인텔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고객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딱 뭡니까? 이 패키징은 왜 패키징이 주고 TSMC만 찾는지. 자, 그러면 우리 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패키징 관련 기업들 나면 초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방송 중간에 보면 힌트 하나 드렸어요. 그죠? 투자회사 관련해서. 그 부분 못 들으신 분들 방송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들으신 다음에 방송 나오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